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콴다일로 고등부에서 고등부 팀장을 맡고 있는 오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제 PT 주제를 콴다일로의 가성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실 학원에서 왜 가성비란 말이 나올까 싶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업을 하는 학생 중에 한 명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 콴다일로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학원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학원에서 있어서 가성비란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던 거죠. 과연 가치가 더 우선일까? 아니면 성능이 더 우선일까?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효율성이 중요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먹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한번 식당에 대입을 해보면서 이 학원이란 거에 대해서 가성비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내가 아무리 이런 적은 시간을 투여하더라도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것도 결국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어떠한 최상급의 어떠한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에 투자하는 뭔가 투자 비용이 너무 많다면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값싼 어떤 무한리필 식당에 가서 고기가 이제 맛없다고 했을 때 이거는 고기는 맛없었지만 그래도 가격이 쌌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건 과연 좋은 의미의 가성비일까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싼 식당에 가서 이건 비쌌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만의 가치는 했었던 것 같아라는 게 과연 좋은 의미의 가성비일까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학원에 대입해 본다면 4시간 클리닉 학원 좋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를 나왔을 때 나에게 막 느껴지는 만족을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가성비일까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자료를 제공받는 자습형 학원 정말 좋죠. 아이에게 아주 퀄리티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자료만 내가 충분히 학습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주지만 어떻게 말하면 그것을 내가 직접 어떻게 보면 익혀야 된다는 과정이 또 다른 어떤 시간 투자를 불러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하이엔드급의 나에게 어떻게 보면 좀 넘칠 수도 있는 퀄리티의 수업을 듣게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결과는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결과를 위해 내가 그동안에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 학원을 위한 서브 학원을 붙인다던가 하는 투자 비용이 너무나 늘어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희 콴다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 가지를 만약에 한 건물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 학생이 원할 때 원하는 식당에 가서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만약에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성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그러니까 가격과 성능의 우위를 비교한다면 결과적으로 저희는 흔히 말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그런 용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결과적으로 고1, 고2에 갔을 때 내신의 점수, 절대적인 결과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성과에 좀 더 중심을 두자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고일 아버님들이 정말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이 바뀌면서 이게 도대체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제 의문점이었거든요. 사실 학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내뿜었지만 사실은 결과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맞냐 틀리냐는 결국에는 나온 결과를 토대로 심판을 받아야 됐고요. 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그래도 예비고일 학생들은 저희가 어쨌든 1년간 지켜봐온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통한 나름의 결과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이번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훨씬 더 좋은 퀄리티와 훨씬 더 좋은 가성비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예비고일 관련해 가지고 좀 화두가 됐던 거를 3가지로 정리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고교학점제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시험의 트렌드가 살짝 변화했다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바뀌고 고교학점제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고1, 고2 학생들한테 들었던 생각이 이게 수학을 붙잡고 있다간 큰일 나겠다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학학원이기 때문에 수학을 무조건 올리는 게 목표긴 하거든요. 근데 내 학생이 수학을 1등급 맞았는데 선생님 저 영어랑 언어가 5등급이에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이 과연 수학학원이라 해서 수학만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 학생들한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일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과목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절대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전략적 수립이 필요해졌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고2 학생들 아마 주변에 얘기 들어보시면 선생님 저 과탐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했을 때
전략적인 선택이 맞을까요라는 의문을 학생들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조차 이런 의문이 가지는 상황에선 사실 학습을 할 때 몰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이게 지금 하고 있던 거라서 하고 있지만 이걸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과연 진짜 좋은 결과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긴다면 결국엔 몰입감이 떨어지고 내가 한 만큼의 노력에 대한 결과도 얻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충분히 제공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수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세 가지 사례에 어떻게 보면 시험에 좀 실패라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딱 그 경우예요. 선생님, 제가 중간고사 때 수학 점수가 너무 올라서 좋았어요. 근데 이번엔 영어 점수를 올려볼 거여서 영어만 올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학원에서 와서는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마디가 죄송해요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열심히 했거든요. 영어 열심히 했고 수학도 나름대로 했지만 어쨌든 중간고사 때 맞았던 점수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요 시험만 보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략의 실패인 거죠. 근데 이번에 이 두 번째 사례가 좀 크리티컬했던 게 이게 물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고1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문제 오류가 좀 몇 개 학교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오류인 문제를 풀다가 시간을 다 보낸 거죠. 그럼 앞에 두 문제가 걸려서 뒤에 있는 세 문제 틀렸다.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보상은 사실 억울할 수는 있지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문제 출제라는 데 있어서 조금은 미지의 영역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변형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런 변형의 정도를 심하게 가져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오류가 생겼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학생이 물론 그 학생이 열심히 한 건 맞지만 만약에 거기서 잠깐만 하고서 잠깐 뒤로 돌릴 수 있었더라면 아마 그 친구는 충분히 여유롭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실전만 가면 벌벌 떠는 유형들 많죠 사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수업도 진짜 다 이해했다고 하고 과제도 혼자 척척척 하는데 시험만 보면 실수가 나와요라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네, 학생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와서 그 말을 해요. 저는 시험만 못 봐요. 실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실수라는 말에 포괄돼 있지만 그 학생이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결핍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채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학생들이 무언가를 학습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밸런스를 일단 우선시하자. 그래서 타 과목에 대한 공부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학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투자 비용을 좀 줄인과 동시에 그 안에서의 절대적인 목표를 가진 어떤 상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 효율성을 통해서 이게 중간에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겠다라는 게 저희 콴다 수학팀의 결론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끊김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몰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이번에 뭐 시험 볼 때까지 8주의 기간이 있으니까 5주까지는 수학만 할게요. 그 뒤에 3주는 타 과목 좀 하고 올게요 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5주간의 공부량이 3주간의 아이들이 깎이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란 건 나름대로 실전 감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차라리 5주간의 시간 동안에 수학에서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만 타 과목을 미리 해놓고 그 3주간의 밸런스를 좀 더 맞춰갔더라면 아마 그 학생은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롭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어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좀 저희는 이번에 강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콴다일로의 가성비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사실 판서 수업 4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4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4시간 중에 사실 선생님들이 판서하는 시간은 길어봐야 2시간 반, 3시간일 거거든요. 테스트도 볼 거고 과제 검사도 할 거고 이런저런 일들이 그 시간에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그럼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판서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2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학교만 가봐도 알 거예요. 아이들 50분만 돼도 쉬는 시간 10분 너무 기다려지고요. 사실 설명회만 하더라도 어머님들 만약에 이게 1시간이 지속된다면 어떨 거였어요? 사실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서라는 형태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과 리뷰의 시간을 확실하게 분류를 하는 게 이제 콴다가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 설명해 드리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과연 그러니까 뭐가 특별하길래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란 말만 하면 사기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콴다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4시간 안에
그러한 학습의 시간과 그것에 대한 클리닉 시간까지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수업을 구성을 말씀드리면 판서 2시간과 딥다이브 시간이라는 2시간의 클리닉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판서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이 이끌어가는 배움의 시간, 즉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딥다이브 시간은 이제 아이들이 직접 판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내가 무언가를 직접 해보는 체화의 시간, 즉 내뱉는 과정이 되고요. 이 모든 4시간의 수업이 끝났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개별 체크를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라는 피드백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너네 수업 가가지고 팔짱 끼고 있는 애들 있지 않냐. 그냥 보고 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 메모를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은 것을 내 머릿속에 남기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무조건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출력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머리에서 한번 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호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이걸 한 템포 안에 한 번에 녹여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가질 수 있냐라는 게 바로 이 6가지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콴다의 자체적으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서킷 트랙입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숙제라고 생각해서 자, 뭐 중학생 예로 들면 뭐 1분 뭐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풀어와 하면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숙제가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냥 미뤄두다가 대충 할 때까지 하다가 하고서 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은 숙제에 대한 몰입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오답도 늘어나고 결국엔 거기서 맞췄어도 내가 제대로 풀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제공 중인 서킷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하나의 그 판서 수업에서 배운 유형에 대한 저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유형만 따로 편성을 하여서 이 문제 출처는 뭐 시중 문제집들도 있겠지만 뭐 변형 문제, 내신 문제 전부 다 저희가 고른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관리를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채점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많이 이거는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대한 질문.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어머님들이 많이 선택했던 방식이 문제집을 3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권 풀고 틀린 거 2번째 풀고 또 틀린 거 3번째 풀고. 초등 때는 어머님들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잘라서 붙여주고. 근데 사실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킷상에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바로 오답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유형에 대해서 5개의 문제를 풀었으면 그 중에 2개, 3개를 틀렸을 때 그 2개, 3개에 대한 약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확인 필요로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찍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 시스템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이들의 풀이를 검수할 수 있고 풀이 시간을 검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뭐야 하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숫자만 바뀐 문제라고 하면 대충 답만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게 초기화가 가능해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틀린 문제를 내가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또 틀려요. 그럼 그 아이는 이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이 유형의 학습이 안 됐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딥다이브 클리닉 시간에는 저희 부원장님과 다른 강사분이 함께 계셔서 이런 것들이 체크되는 학생은 물론 질문을 먼저 하면 좋겠지만 직접 가서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너가 이 유형을 못 푸는 이유는 이게 빈 거야 해서 그 학생은 그렇군요 하고서 이제 그 유형에 대한 학습을 그날 마무리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바로 수업에 대한 회차별 오답을 한 번에 또 인쇄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유형별 학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 서킷은 정답률이 지금 막 85% 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이상하게 문제가 잘 안 풀려요 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 유형별 학습을 할 때 아무래도 이름이 유형이 태깅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건 이거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오답을 섞어놨을 때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흔들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될 때까지 반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시험지의 학교별 구제는 아무래도 전략과 관련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학교별 부교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학교별 부교재를 또 3권 사가지고 풀리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콴다 내에서는
학교별로 부교재를 나눠주거나 어떠한 모의고사 프린트를 나눠줬을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풀이를 적어도 2회 독은 시킨과 동시에 유사 문제까지 전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선생님들마다의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답도 계속 시킵니다. 선생님 저 다 풀었는데요. 몇 번 풀었어? 한 번이요. 더 풀어. 이게 계속 반복됨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문제를 출제하는 주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좀 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시중 문제집만 풀면 문제집 친화적인 학생이 되는 거지 그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과 친화적인 학생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도 저희가 충분히 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이제 평일 수업만으로 부족하다. 한 주의 마무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콴다내에서는 따로 추가 비용 없이 AS 시스템이라 해서 주말에 아이들을 불러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자체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하는 것은 이제 학년 과정 레벨별 맞춤형 시험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점검하고 싶은 부분을 점검해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이번 주에 좀 풀리지 않은 것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직접 개별 피드백을 통한 클리닉 진행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의 마무리를 통해 주차별의 어떠한 수학의 학습을 주 안에 끝낸다가 저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는 시간은 전부 다 저는 그러니까 콴다 쪽이겠죠? 저희는 타과목 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의 효율성은요. 어떻게 그날 안에 끝낼 수 있냐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요. 저희 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몰입 자습관이라 해서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자습관을 보유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 오늘 한 30분, 40분 더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아이들 자습관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날 안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 강사 1대1로 나름대로 피드백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별 편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 안에 받아먹을 수 있는 레벨대의 수업을 제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은 0레벨과 1레벨은 원장님 직강으로서 이제 무조건 1등급이겠죠? 특히 0레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전 소수로 진행 중인데 여기는 수학 1등급이 아니에요. 전 과목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속에서 이제 분위기를 형성함과 통해서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전 과목 1등을 받냐? 사실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거지 하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주 1회 옵니다. 원장님 직강으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원장님 강의가 진짜 고등부 선생님들이 원장님 강의 보고 왔다고 할 정도로 상당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의 상위 5% 이내의 학생들한테 수학에 대한 진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타 과목까지의 밸런스까지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0레벨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레벨, 2레벨, 3레벨 중에서 2레벨, 3레벨은 이제 일반적인 판서 수업이 될 텐데요. 2레벨, 3레벨은 아이들한테는 따로 나눠주고 있진 않아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은연중에 느낄 거예요. 이 반이 뭔가 이 반보다 좀 잘하나 못하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나눈 이유는 아무래도 수업의 방향성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5등급, 4등급 애들한테 이건 모의고사 기준일게요. 5등급, 4등급 모의고사 받는 아이들한테 1등급을 한 번에 목표로 하라고 해서 수업을 편성을 하게 된다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서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나름대로 레벨별을 전부 다 세분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분화가 가능한 건 바로 아까 말했던 시스템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예시를 하나 가져온 건데요. 진짜 너네들은 모든 것을 다 한 식당을 담아낼 수 있어? 라는 부분인데 이 학생은 여기 아마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본인이 표현하기에 수포자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재미없는 거죠, 사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도 없고 내가 수학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학생이 나름대로 이 서킷 트레이닝 유형별 학습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하는 경험을 가진 결과 나는 그래도 수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반면에 이 학생은 좀 간편하게 썼죠. 1등으로 1등급 떴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또 최상위권 학생이 와서 내가 원하는 진짜 수업만 가져간 거예요. 저는 어차피 A레벨 이런 거 풀 필요 없어요. 전 C레벨까지도 풀 필요 없어요. 저는 오로지 이 학교의 부교재에 상응하는 난이도 문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진짜 주 1회로 와서 그것만 풀고 갔거든요. 그래도 충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말이 아닌 결과를 통해 증명하는 걸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졌지만 잘 썼다가 아닌 절대적인 어떠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하는 거를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11월 겨울방학 저희 정규 로드맵인데요. 여기 11월부터 12월까지 정규반 추격 진도로 부분에서 추격 진도가 조금 의문점일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정규반 이외에도 서킷 시스템을 아무데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추격 진도라고 해서 원하는 진도를 원하는 회차에 맞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미적을 다 들을 게 아니라 미적에서 뒤에 있는 적분만 듣고 싶어 하면 4개 회차의 적분만 들을게요 라는 수업 편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겨울방학에 어떠한 특강이나 정규반을 듣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을 한번 더 거치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대해서는 이제 정규 내신 대비 특강을 통해서 3월 시작점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3월에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의 어떻게 보면 좀 긴 겨울방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내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특강은 이제 독학 캠프라 해서 진짜 독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 점심 다 먹어가면서 9시간, 10시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그날 배운 거 끝내고 간다. 근데 정말 독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애들은 주말에 또 부릅니다. 근데 겨울방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예비 고1에서 고1로 넘어갔을 때 학습량의 부하를 순간적으로 못 견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때는 솔직히 나 이 정도만 해도 나왔는데 왜 내가 고등 가서 이만큼이나 시간 투자를 해야 돼? 라는 게 물론 가성비를 강조하긴 했지만 중등 때보다는 그래도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를 아이들은 좀 인식을 해야 돼요. 나 밤 10시 넘으면 공부 안 할 건데? 나 어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캠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다 레벨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오후 특강은 이제 특수 과목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오후 특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3월 준비가 된 아이들이 여유가 있을 때 듣게 되는 수업인데 단기간에 끝내는 특강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콴달러의 가성비, 명확한 목표와 그리고 효율적인 구조, 그 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강사의 수업이 저희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이 시간이 마찬가지로 좀 가성비가 높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